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또 오후 시장 들어서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오전 영상에서도 이게 단순하게 시장이 절대로 좋은 거는 아니다, 양 메이저들이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1280원 이상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에서는 한 템포를 좀 늦춰놓고 봐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실히 이게 또 오후 시장 들면서 그런 흐름적인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준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시고 스스로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얼음땡을 하든 뭐 술래잡기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어린이들만의 나름의 전략적인 부분을 짜놓고 게임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주식을 할 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돌아가는 판을 알아야지만 좀 전략적인 부분이 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시장의 흐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이죠. 그 다음에 뭐 한전기술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뭐 크게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 테마주가 아닌 이상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도 지수에 의해서 좀 자연스러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단지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지연이 된 것뿐이지 원전 이슈는 계속해서 돌고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전기술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인 모멘텀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원래 보통은 인트로 영상을 좀 짧게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는 인트로 영상도 주저리 뭔가 좀 할 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길게 들어간 부분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면은 뭐 코스피도 0.97%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3%를 찍으러 갈 기세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인 시장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루나 코인 폭락 영향 속에 소비자 물가 발표 후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락이 나오면서 좀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 영향까지도 좀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뭐 코인 시장도 지금 많이 뭐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오늘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전멸이에요. 오늘 시장에서 뭔가를 우리가 좀 사부작 되는 것보다도 그냥 관망하면서 시장이 빠지는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되지, 오늘 빠지기 때문에 와 진짜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시장, 주식시장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 달 남짓 시장을 돌이켜보면은 지수가 밀리면은 뭐 당연히 인플레 테마가 돌았어요. 유가라든지 가스, 그 다음에 뭐 식량, 그 다음에 뭐가 됐던지 간에 인플레 관련주들, 뭐 철강 쪽도 있을 거고, 뭐가 됐던지 간에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그게 연관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였잖아요. 뭐 팜스토리가 가면 뭐 신성홀딩스가 가는 부분도 있고, 뭐가 우르르르 다 같이, 그래서 좀 섹터별로 나눠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은 지수는 계속해서 하방인데 테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거의 대부분 하락세라 봐줄 만한 게 뭐 딱히 크게 보이는 거는 없고, 쌍용차는 뭐 KG에서 가져가지 않나, 뭐 KG 그룹주들이 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개별 이슈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공격적으로 지금 KG 그룹들 관련주로 우리가 굳이 매매를 해야 되나, 요 생각도 해요.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익적인 부분 실현을 해 나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딱 뭐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쫓아갈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할 게 없을 때는 쉬는 것도 여러분들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지수가 팍팍 정말로 그냥 야금야금 며칠 동안 조금씩 떨어지는 것보다도 그냥 한 방에 팍 떨어지는 게 훨씬 낫다.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뭐 0.5%가 떨어지고, 화요일 날 뭐 0.3%가 떨어지고, 수요일 날 0.2%가 떨어지고, 목요일 날 0.5%가 떨어지고, 금요일 날 또 0.5%가 떨어져. 요렇게 야금 일주일 내내 떨어뜨리는 것보다도 그냥 하루 만에 2%가 됐든 3%가 됐든 4%가 됐든 팍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낫다. 그날은 힘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메이저 수급이 좀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밀 때 그냥 시원하게 밀고 다시 큰 폭으로 V자 반등을 좀 그려 나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떨궈 놓고 나중에 뭐 악재가 해소가 되고,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전쟁도 끝나고 시장이 또 안정이 되면은 먹을 폭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것도 없는데 시장이 버텨버리면은 오히려 나중에 악재가 다 해소되더라도 우리가 먹을 게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 있어서 오늘이라든지 뭐 내일이라든지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 있어서는 당연히 그날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그래, 그렇게까지 좀 충격적으로 떨어뜨리고 차라리 V자 반등으로 상승을 하면은 우리가 먹을 구간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사실 우리가 뭐 악재가 해소된 거는 없어요.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금리를 뭐 낮추는 것도 아니고 다 뻔하디 뻔한 악재가 해소된 거는 없는데, 그저께랑 어제 반등이 생각보다 좀 과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그거를 지금 오늘에서는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정도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락이 나오면은 당연히 그날 순간순간 매 순간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크게 하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는 거랑 모르고 넘어가는 거랑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매수를 하는 거는, 제가 기다리는 거는 RSI 32하권에 내려왔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항상 어떤 종목을 사셨던지 간에 내가 어디서 좀 비중을 추가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보통 뭐 만약에 뭐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뭐 어딘가에서 샀어요. 뭐 대략 뭐 이쪽 위치에서 샀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위치에서 샀어요. 그러면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담지는 마세요. 오히려 RSI 32하권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뭐 매집을 하면서 빠질 때마다 하면서 비중을 5%를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RSI 32하권으로 내려왔을 때 요 폭에서 또 5%를 추가를 하면서 평단을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굳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RSI가 32.26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급하게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같이 뭐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같이 빠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1분기 잠정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45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하회예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29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15.4%, 분기 대비했을 때는 뭐 50.9%의 하락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잠정 이익은 공사 부분의 비용 선반영으로 인해서 영업 손익이 악화인데, 1분기 영업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5억 원이 축소가 되면서 적자 전환한 주 원인 같은 경우에도 원인을 항상 찾아야 돼요. 아마 이유 없는 하락은 웬만한 거는 없다. 그래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신사업 중에서 EPC 공사 매출 부분의 비용이 일부 선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악화된 것이고, 에너지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37.8%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지금 신고리 5호기, 6호기, 그 다음에 UAE 원전과 같은 기존의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원전 설계 부분은 자연스럽게 규모가 줄어든 반면에, 오히려 에너지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제주 한림 해상풍력, 그리고 한죽
가스 복합 발전 EPC 프로젝트로 지난 4분기부터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매출액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익이 크게 악화된 거는 매출과 비용의 인식 시기가 다른 EPC 프로젝트의 특징 때문이고, EPC 공사 매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기간에 걸쳐서 진행률에 따라 상대적으로 좀 고르게 인식이 되는 반면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라든지 기자재 매입 시점에 좀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원재료 조달을 위해서 비용 집행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초반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진 악화가 당연히 뭐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남아 있는데, 국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라서 신할 3, 4호기의 건설 재개는 성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천지 1, 2호기 그 다음에 대진 1, 2호기의 건설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 다만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매출 인식은 연내 시작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신규 원전 건설은 연말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건설 재개를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좀 걸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내년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윤석열 지금 정부가 국정과제 발표에서 2030년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뭐 진행 중인 체코라든지 폴란드 원전 외에는 좀 가시화된 수주 가능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진행이 빠른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그 다음에 최종 사업자를 정하고 2029년도에 착공을 시작을 하고 2036년도에 상업 운전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건설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전그룹,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일진 파워라든지 한신기계라든지 요런 쪽, 우진, 오르비텍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단기성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원전 섹터 내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좀 분리를 하는 것, 해서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수익 내기에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뭐 그제랑 어제 반등이 좀 가했던 부분도 있고, 그거를 좀 단순하게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정도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시장이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한들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은 걱정을 안 하겠죠. 근데 걱정을 한다라고 해서 뭐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냉정하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매가 오히려 더 꼬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한 템포 늦춰서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면은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